어떤 아줌마 아저씨가 싸운다 해서 봤더니 이제 남성이 나 아주머니를 갑자기 때리는 거예요, 얼굴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저를 때리려고 오더니 저는 도망갔어요. 그때 그 학생이 딱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학생한테 달려가서 때린 거예요. 이게 그냥 정상인이 아니었어요. 여자 그 맞는 소리 그 남자가 고성을 지르면서 아마 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 소리를 들었겠죠? 저희 애가 쳐다보니까 저희 애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때린 거예요. 머리를 잡고 니킥으로 무릎으로 얼굴을 완전히 찌는 거예요. 안경이 작살나고 콧뼈가 그때 부러지고 그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바닥에 아스팔트에다가 내리 꽂고서는 발로 밟은 거예요, 애를. 지난달 중순 인천의 한 주차장에 남학생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학생은 상의를 벗은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요. 격분한 남성은 시민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채를 잡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주차장을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만든 남성의 행각을 짚어봅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폭행을 당한 남학생의 어머님이 제보를 주셨는데 고3 외아들 학원 수업 마치고 나오던 길에 저렇게 갑자기 봉변을 당했다. 맞습니다. 지난달 16일입니다. 인천의 한 공용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보자의 아들은 고3 수험생입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오다가 제보자한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폭행을 당했다. 어떤 웬 남성한테. 그래서 안경도 부러지고 얼굴에 피가 나온다 얘기하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 빨리 학원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제보자가 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학원에서 나오던 찰나에 여성이 맞는 소리와 남성이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싸우는 모습에 놀라가지고 다가가니까 갑자기 남성이 아들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개 XX야라고 욕설을 하고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눈이 마주치자 뭘 쳐다봐 하면서 저렇게 고함을 치르고 무자비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 어땠는지 목격자 그리고 어머님 얘기 들어보시죠. 어떤 아줌마 아저씨가 싸운다 해서 봤더니 이제 남성이 나 아주머니를 갑자기 때리는 거예요, 얼굴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저를 때리려고 오더니 저는 도망갔어요. 그때 그 학생이 딱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학생한테 달려가서 때린 거예요. 이게 그냥 정상인이 아니었어요. 여자 그 맞는 소리 그 남자가 고성을 지르면서 아마 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 소리를 들었겠죠? 저희 애가 쳐다보니까 저희 애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때린 거예요. 머리를 잡고 니킥으로 무릎으로 얼굴을 완전히 찌는 거예요. 안경이 작살나고 콧뼈가 그때 부러지고 그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바닥에 아스팔트에다가 내리 꽂고서는 발로 밟은 거예요, 애를. 아니 양 변호사님, 니킥에 머리를 발로 밟아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목격자분이 따로 있는데 목격자분이 저 남성이 여성을 이제 때리는 걸 보고 왜 그러냐, 때리지 말라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다시 그 목격자를 공격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달아났는데 그 상황을 또 보고 있었던 이 지금 제보하신 분의 아들을 갑자기 아들을 쫓아가서 때린 거고요. 처음에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들어서 얼굴을 가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안경 날아가고 부서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때리는데 아들이 또 어렸을 때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심장 쪽은 좀 막으려고 그렇게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해서 바닥에 누웠는데 거기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눕힌 다음에 또 머리를 발로 밟았다라는 겁니다. 강하게. 그 와중에도 계속 폭행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 아들이 바닥에 떨어뜨린 우산을 가지고 그걸로도 아들에게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아들은 저 남성이 우산을 집어든 사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은 여성과 아들뿐이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피해자만 6명. 자, 사건 당일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무려 6명. 자, 목격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갑자기 모르는 남성분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때린 거예요. 3명인가 4명을. 남자들이 이제 둘러싸여있고 경찰이 온 거죠. 여경도 막 머리 끄댕이로 잡고 내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무슨 막 약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자, 주차장 지나가던 M1 시민들에게 저렇게 보신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 머리채까지 잡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요. 남성은 주차장 한가운데로 걸어가서 이 차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성을 향해 걸어가더니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눕히고 옷을 집어 던졌습니다. 네, 이렇게 여성을 폭행을 한 장면이고요. 그러더니 이 허리띠를 풀고 앉아서 본인의 한 손에 허리띠를 계속 감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후 시민들이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이 남성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시민들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네, 이렇게 위협하고 시민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도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을 붙잡고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모습도 있었고 남성은 이 폭행을 말리는 시민들에게는 잽을 날리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했습니다. 또 목격자에 따르면 좀 자세를 보니까 운동을 좀 한 사람 같았다고 하고요.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이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도 남성은 경찰의 머리채까지 잡는 등 계속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한테 어떻게 네, 하는지 지금 좀 제압을 보죠. 하는 과정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계속 경찰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경찰의 네. 머리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유, 저거 그냥 테이저건으로 쏴버리면 안 되나요, 저거? 네, 이게 목격자가 여성에게 다가가서 이 몸 상태를 살피면서 괜찮냐, 남편이냐고 물었는데 남편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이 바로 남성의 아내였던 건데요. 이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조사 결과 남성은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 진짜 양 변호사님. 저 상황에서 가장 진짜 이제 화나네요, 진짜.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게 이제 제보자분의 아들인 학생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학생 전화 받고 뒤늦게 현장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만시창이가 돼 있죠. 온몸에 피 묻어 있고 팔도 까져 있고 뭐 안경은 아이고, 부러져 아이고, 있고 아이고. 그 상황에서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어머님한테 아들이 많이 맞았다고 빨리 병원 가라.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갔다라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뭐 코뼈가 골절됐죠. 그렇게 무릎으로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이제 아들이 심장으로 어렸을 때 예. 수술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장 질환이 있어서 바로 수술도 못 하고 그거를 기다렸다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수술을 받았고요. 뇌진탕 진단 당연히 받은 겁니다. 지금 저자가 이 경찰을 통해서 뭐 합의하겠다, 뭐 반성하겠다 이러고 하는데요. 저거 합의를 하겠습니까? 반성분들이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고3이에요. 1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지금 였습니다. 다음 주가 기말고사입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정말 저도 이제 수험생 아이를 키워봤고 주변에 수험생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제가 알다 보니까 진짜 안타깝네요. 지금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지금 고3 1학기 기말고사 전주 수시 직전. 진짜 너무너무 예민할 때죠. 아무도 말 시키지 않아도 정말 정신이 고무줄처럼 팽팽하고 살얼음판에 걷고 있는데 거기에 저런 식으로 지금 아이를 코뼈가 굴절되고 뭐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지금 이 아이 뭐 과외 학원 다 지금 안 가고 있고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고 정말 사람이 싫어진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난 정시도 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트라우마가 심한데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말로 안타깝네요. 자, 경찰한테 제압당하는 그 당시 장면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무려 6명을 폭행한 저 남성 상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고 검찰에 송치됐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는 테이저건이든 뭐든 그냥 손으로 제압할 생각 말고 저 정도 난동을 부리면 바로 지금 상황상으로는 뭐 또 정당방위 이런 것들, 정장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요건 때문에 지금 저 난동 부리고 발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발광이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많은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뭐 미국 예를 들기는 뭐하지만 총 맞았어요 저러면 가만 놔두지 않지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 경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술 먹었다고 그걸 이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또 그 과정에 아이가 크게 다쳤지 않습니까? 그 피해만 보더라도 바로 검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압을 좀 했었지 않을까 그 부분 좀 아쉽긴 합니다. 예,